우리가 일본만 바라봤는데 정작 아시아의 진짜 리더는 한국이었구나. 대만 최고 명문고 타이중 중산고등학교 과학영재반 학생 왕지웨이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17살 카이스트 천재 박상우를 만나고 충격에 빠져 동료들에게 한 말입니다. 평생 소니와 도요타의 기술력을 맹신하며 일본 유학을 꿈꿔왔던 대만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 이들은 원래 계획했던 일본 교토 수학여행이 한국으로 바뀌자 일본 대신 한국이라니? K-팝 말고 뭐가 있는데? 라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3분 만에 이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고 7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삼성이 소니보다 낫다, 도쿄대 대신 서울대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게 만든 걸까요? 일본을 향한 동경에서 한국에 대한 감동으로 완전히 바뀐 대만. 엘리트들의 충격적인 7일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중에 있는 중산고등학교 3학년 왕지웨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7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을 동경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대만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고입니다. 특히 저희 과학영재반은 매년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수상자를 배출하는 엘리트 집단이에요. 저희 반 친구들 중에는 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인 천위잉이, 물리올림피아드 은메달리스트인 황민치, 그리고 화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린샤오리가 있어요. 저도 지난해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 동메달을 받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대만이 아시아 4대용 중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TSMC가 세계 최고라는 걸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장 동경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왜 일본이었냐고요? 천위잉이는 J-POP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매일 아침 AKB48이나 아라시 노래를 들으며 등교했고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죠. 언젠가는 도쿄에 가서 콘서트를 보고 싶어라는 게 그녀의 꿈이었어요. 황민치는 소니와 도요타의 기술력을 맹신했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은 정말 대단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보면 일본이 왜 기술 대국인지 알 수 있어 라며 항상 일본 기업들을 찬양했죠. 그의 방에는 소니 제품들로 가득했어요. 린샤오리는 일본 전통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교토의 금각사, 나라의 도다이지, 오사카성 등등. 일본 역사와 전통 건축에 대해 웬만한 일본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일본의 전통 문화는 정말 아름다워. 특히 다도나 꽃꽂이 같은 건 예술 그 자체야 라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죠. 저는 어떻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도쿄대학 의학부에서 재생의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일본의 iPS 세포 연구나 로봇 수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마나카 신야 교수 같은 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 저희에게 5월 달에 학교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매년 실시하는 해외 수학여행 계획이었죠. 작년까지는 싱가포르나 홍콩 정도였는데 올해는 특별히 일본으로 간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교토와 오사카로요. 와, 드디어.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천위잉이는 하라주쿠도 갈 수 있을까? 라며 들뜬 표정이었고 황민치는 소니 본사도 견학할 수 있을까? 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린샤오리는 이미 교토의 관광 명소들을 찾아보며 일정을 짜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의 첨단 의료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도쿄대학 캠퍼스도 구경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6월 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외교적 이슈와 예산 문제로 수학여행 목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본 대신 한국 서울로 갑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죠. 일본 대신 한국이라고? 천위잉이가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뭘 보겠어?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말고 뭐가 있는데? 황민치도 못마땅하다는 듯이 투덜거렸어요. 한국도 나쁘지 않을 거야. 린샤오리가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일본의 첨단 의료기술 대신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소니나 도요타만큼 인상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반응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든 배울 점을 찾는다. 편견을 가지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가보거라. 한국도 분명 배울 게 많은 나라일 거야.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 그냥 일본을 못 간 대신 가는 차선책 정도로 생각했죠. 그래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대해 조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그리고 김치나 불고기 같은 음식들이 나왔어요. 문화 콘텐츠는 인정하지만 저희가 배우고 싶었던 과학기술 분야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니까 그냥 문화체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저희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직 한국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7월 15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타이베이 타오위안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시간은 2시간 30분.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야, 그래도 한국 가서 뭐 하지? 비행기 안에서도 천휘잉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명동 가서 쇼핑하고 한국 요리나 먹고. 그게 다 아닐까? 황민치도 별 기대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2시간 30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곧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희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입국 심사였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시겠어요? 조금 더 빠릅니다. 직원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서로 얼굴을 봤어요. 대만 공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쳐다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입국 승인이 완료됐어요. 헉, 이게 뭐야? 일본보다 빠른데? 천휘잉이 놀라며 말했어요. 황민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우리 공항이랑 시스템이 좀 다른데?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이런 수준의 효율성은 싱가포르 공항에서나 경험했던 건데 한국도 이 정도인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가이드분이 계셨어요. 김선미라고 자기소개를 하신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저희를 보시자마자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서로 얼굴을 봤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현지에서 오래 거주한 대만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우와, 진짜 중국어 잘하신다. 린샤오리가 속삭였어요. 김선미 가이드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정도는 다들 공부하거든요. 한국인이 언어를 이렇게 잘해?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버스도 꽤 고급이었어요. 좌석도 넓고 와이파이도 터지고 각 좌석마다 충전 포트까지 있었어요. 이거 진짜 관광버스 맞아? 천휘잉이 신기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가 정말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광화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600년 된 고궁과 초현대식 빌딩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와, 이게 진짜야? 천휘잉이 말을 더듬었어요. TV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웅장함이었거든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우연히 한국 학생을 만났어요.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3학년 이준호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학생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저희가 자원봉사로 외국인 관광객분들께 경복궁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한국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이준호 학생이 근정전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건물은 조선 왕조의 정전이에요.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정말 놀라게 했어요. 이 기둥 사이의 간격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겨울에는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계산된 거거든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과 함께 한국 전통 건축의 과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천유잉이 제게 속삭였어요. 야, 이 학생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더 놀라운 건 이준호 학생이 중국어로 대만 역사까지 설명해 준 거였어요. 대만도 정말 아름다운 전통 건축이 많죠. 특히 타이난의 적감루나 타이베이의 용산사 같은 곳들.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일본 학생들보다 더 박식하다. 황민치가 감탄했어요. 혹시 전공이 한국사예요? 린샤오리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한국 철학과예요. 하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역사와 철학을 모두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공부를 많이 해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때 이준호 학생이 저희에게 질문했어요. 혹시 대만 전통 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아세요? 저희는 서로 얼굴을 봤어요.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자국 문화에 대해 이 한국 학생만큼 깊이 알지 못했거든요. 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대만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대만에 놀러 가면 안내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우습게 본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국 문화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 자신도 부끄러웠어요. 둘째 날, 저희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과학영재반끼리의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나 하고 수업 구경 좀 하다 오는 거겠지. 린샤오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학교 시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큰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고 학생들의 과학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우와, 이거 진짜 고등학교 맞아? 천유잉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희를 안내해준 한국 학생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발음도 좋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학생을 만났어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3학년 박상우라는 17세 학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우입니다. 내년에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할 예정이에요. 17세에 카이스트 조기 입학? 저희는 모두 놀랐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내비게이션 앱을 개발해서 정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어요. 고등학생이 창업을? 황민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저희와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걸요. 저희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데 이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입시 위주인데 한국은 창의성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학교를 떠나면서 천유잉이 말했어요. 야, 우리가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구나. 린샤오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부끄럽다.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싶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짜 충격은 다음날 판교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저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가이드 김선미님께서 오늘은 한국의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뭔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판교? 거기가 뭐 대단한 곳이야? 린샤오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라고 하던데? 천유잉이 대답했어요. 저희는 반신반의하며 버스에 올랐어요. 대만에도 신주과학공업구라는 훌륭한 테크 단지가 있잖아요.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판교에 도착한 순간 저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 건물들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미래적인 건축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본사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벽면 전체가 큰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손으로 터치하면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다. 황민치가 스크린을 만지며 감탄했어요.
네이버 직원분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 그분의 설명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희는 단순히 검색 엔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까지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희를 AI 연구실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을 인식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시스템을 보여주셨어요. 이 AI는 사용자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파악해요. 우울하면 위로해주고 기쁘면 함께 기뻐해주죠. 천휘잉이 시연을 해봤는데 정말 AI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좋은 일이 있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헉, 이거 진짜야? 소니의 아이보보다 훨씬 정교한데? 천휘잉이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건 아직 초기 단계예요. 궁극적으로는 노인분들의 정서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 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실제 자동차가 사람이 타지 않은 채로 주차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 정말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거죠? 린샤오리가 확인했어요. 네,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곧 도로에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구원분이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대만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걸요. 도요타의 자율주행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은데. 황민치가 중얼거렸어요. 오후에는 삼성의료기기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본 수술 로봇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로봇이 포도알 만한 크기의 물체를 정교하게 잡아서 옮기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로봇은 사람 손보다 훨씬 더 정밀해요. 미세한 혈관 수술도 가능하고 오지를 이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설명이었어요. 작년에 서울에 있는 의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산의 환자와 실시간으로 진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지연 시간이 거의 없어서 실시간으로 가능했거든요. 황민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원격으로 진료를 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의사에게 경고해줘요. 도시바, 파나소닉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죠.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동경했던 일본의 의료기술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였어요. 거기서 만난 25세 청년 창업자의 이야기가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어요. 저는 25살에 창업해서 지금 직원이 150명이에요. 저희가 만든 앱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뭘 만드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생성 앱이에요. 일상 대화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죠. 린샤오리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처음에는 제 청각장애인 친구를 위해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제 머릿속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기술을 위한 기술에 집중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요. 그게 차이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걸요. 판교를 떠나면서 저희는 모두 말이 없었어요.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버스에서 천휘잉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을 우습게 봤구나. 황민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수준이 완전 다른 차원이네. 삼성이 소니보다 혁신적이야. 린샤오리도 말했어요. 한국 전통 문화가 일본만큼 깊고 아름답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어.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한국이 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인지 알게 되었다.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철학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일본만 바라봤는데 정작 아시아의 진짜 리더는 한국이었구나.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음 날 한국 대학생들과 만나면서 시작되었어요.
넷째 날 저녁, 저희는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 모임에 참석했어요. 장소는 홍대 근처 한 카페였는데 저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어요. 긴장된다. 린샤오리가 속삭였어요. 우리보다 어릴 것 같은데 뭘 긴장해? 천유잉이 웃었지만 사실 저희 모두 조금씩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15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다양한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정말 반가워요. 한 학생이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영어는 물론 중국어나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우와, 한국 학생들 정말 어학 실력이 좋네. 황민치가 제게 영어로 속삭였어요. 서울대 국제학과 3학년 김수진 학생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저희 세대는 글로벌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언어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는 한국 대학생들의 생각이 정말 깊고 넓다는 걸 느꼈어요.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박민수 학생이 물어봤어요.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정말 발달했잖아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 저희 나라 자랑이죠. 하지만 이번에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이지현 학생이 말했어요. 사실 저희는 대만을 정말 존경해요. 민주주의도 더 일찍 이뤘고 자유로운 분위기도 부럽고요. 린샤오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정말요?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대만은 더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성균관대 심리학과 3학년 최윤서 학생이 덧붙였어요. 저희는 아시아의 청년들끼리 더 많이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배울 점이 너무 많거든요. 천유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왜 이제서야 이런 대화를 하게 된 걸까요? 한국 외대 중국어과 2학년 정승호 학생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작년에 대만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대만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에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도 교환학생으로 대만 학생들이 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대만으로 취업하는 한국 청년들도 있고요. 이화여대 국제학부 4학년 한소영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대만의 스타트업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보다 더 자유롭고 유연한 것 같더라고요. 황민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한국 와서 스타트업 수준에 깜짝 놀랐어요. 완전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카이스트 전산학과 3학년 이태현 학생이 흥미롭게 물어봤어요. 대만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특히 TSMC 같은 회사는 모든 공대생의 꿈이죠. 하지만 한국도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창업에도 관심이 많아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거든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청년들과 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2학년 김다영 학생이 말했어요. 저희 세대의 공통점은 아시아가 더 강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만 하지 말고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천유잉이 깊이 공감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라이벌로만 보지 말고 파트너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한국 청년들의 열정과 비전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 오준영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대만 청년들의 자유로움과 창의성을 배우고 싶어요. 윈윈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임이 끝날 때쯤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기로 약속했어요. 내년에 대만으로 놀러 갈게요. 여러 한국 학생들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안내해 드릴게요. 린샤오리가 대답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희는 체크아웃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정말 떠나는구나.
천휘잉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이드 김선미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여행 중에 만났던 한국 친구들이 저희를 배웅하러 와 있었거든요. 이준호, 박상우, 이지현, 최윤서. 며칠 전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떠나는 거 정말 아쉬워요. 이준호가 말했어요. 박상우도 덧붙였어요. 다음에 대만 놀러 갈 때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연구원분이 오신 거였어요. 판교에서 만났던 그분이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서 공항까지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행이 좋은 경험이었기를 바라요. 연구원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국에는 대만 학생들을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리고 잠시 멈추시더니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내년 여름에 아시아 청년과학기술 포럼이 서울에서 열려요. 대만 대표단으로 참가해보는 건 어때요? 저희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린샤오리가 신나게 물어봤어요. 네.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인재들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였다는 걸 느꼈거든요. 출국 심사를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지현이 저에게 말했어요. 지웨이, 한국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다음에 만날 때는 한국어로 대화해요. 저도 다짐하며 대답했어요. 네, 꼭요. 그리고 언니들도 대만에 오시면 제가 최고로 안내해 드릴게요. 최윤서가 저희 모두에게 선물을 줬어요. 작은 한옥 모형과 함께 손편지까지 써서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진정한 친구는 거리와 국경을 넘나든다. 우리의 우정이 한국과 대만을 더 가깝게 만들 거예요. 황민치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작별은 처음이에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천휘잉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 린샤오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이제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야. 황민치가 의미 있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얻은 건 추억만이 아니야. 새로운 가능성을 얻었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연구원분이 주신 명함을 꺼내보며 저는 내년 여름 포럼 참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끝났지만 그것은 더 큰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왕지웨이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편견이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만남과 경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평생 일본만 바라보던 대만 엘리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이들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도 어떤 편견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편견을 넘어선 경험이나 생각이 바뀌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